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19일입니다. 제 164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명상, 가급적이면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저희 공부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음 챙김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명상하며 마음 챙김하는 마음 챙김 명상을 주로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일상의 마음 챙김 또 마음 챙김 명상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새로 경험하신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점, 혹은 새롭게 느낀 점 있으면 채팅창에 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적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와이파이가 돼서 아이패드도 들어올 수 있었네요. 네, 다행입니다. 아, 채팅창에 들어오고 있군요. 이 선생님, 마음챙김 명상을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니 명상 중에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무슨 뜻일까요? 명상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는, 그러니까 마음챙김 명상을 적용해 보려고 한다는 생각인가요? 음, 김 선생님, 느닷없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네. 그럼 김 선생님은 명상 연습을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네. 명상 연습을 좀 더 하신 다음에 마음챙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 선생님, 반갑습니다. 수업에 처음 참여하셨군요.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보고 내려놓고 쉬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인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디님, 일상에서 청소 같은 거 집중할 때 땀이 나면 몸에서 땀이 흐르는 것을 알 때 이 상태는 명상 중인지. 네, 그렇죠. 다른 생각 없이 땀의 감각을 네, 경험하고 있다면은 네,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분은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음, 네, 궁금한 게 네, 있는데 혹시 단디님, 네, 있을까요? 네, 들립니다. 아, 저 하나 궁금한 게 아, 있습니다. 윤 선생님이군요. 네, 단디님이 아니라. 네. 네, 맞습니다. 단디님은 마이크 켜진 줄 알았더니, 그리고 윤 선생님, 네, 말씀하시죠. 어, 명상을 하면서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동시에 어떤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나,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의욕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게 오히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명상을 의욕이 하면서 사라지신다고요? 마음이 네, 편해지는 사라지신다고요? 것도 있지만, 네, 음, 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쟁심이라던가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또 그것들 네. 때문에 물론 뭐 괴로울 때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이 자극을 주어서 조금 더 자기 발전적인 행위로 나가는 것 음, 같기도 하는데, 네네. 어, 명상을 하니까 뭔가 저는 좀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가 이럴 때 생긴다고요? 포기하게 되는 포기. 것들이라던가 이게 네네. 그렇게 음. 중요한 것들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약간 그 네. 맥이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생각하는, 윤 선생님. 네. 네네네. 다 그래서, 말씀하셨나요? 네. 어, 오히려 그 명상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훌륭합니다. 네. 다른 게 필요하죠. 윤 선생님이 나오신 지 얼마 되셨나요? 저 그래도 몇 년 되긴 했는데 사실 근데 게으르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우리 MMPT 마음 공부의 그 마음 기술은 세 가지죠? 그죠? 네네. 네네. 그래서 요 그 삼각형 모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쉼, 봄, 씀. 명상만 하면 안 되죠? 요 쉰다는 게 비우는 거고, 내려놓는 거고, 음, 그런 뜻인데, 그런 네. 기술인데, 우리 쓴다를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음, 쓴다는 것은 여기서는 욕구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 욕구 생각, 이거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한 동기, 건강한 동기를, 어, 잘 키워나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긍정심리에 이거 쓴다.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윤 선생님의 경우에는 명상은 이게 3분의 1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고,
긍정심리에 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쓴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 명상만 하는 분들 중에 지금 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욕심이 좀 줄고 그러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일상에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하려는 마음이 좀 약화되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죠. 네, 우리 서양 맞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애기 목욕시킨 다음에 목욕 물만 버려야지 애까지 버리면 안 되죠. 음,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쉬는 것은 좋지만 그러니까 욕구 생각을 쉬는 것은 좋지만 욕구 생각을 버리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긍정 심리에 쓴다 수행 이 부분을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니 특히 인간은 그 건강한 욕구를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동기를 잘 파악하고 확립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항상 네, 그 욕구가 외제 네. 욕구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내재 욕구를 좀 긍정심리 쓴다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 동기, 접근 동기 이러한 그 거에 해당되는 접근 동기면서 내재 동기에 해당하는 건강한 동기. 그거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그런 건강한 동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어떤 건강한 관계 동기 여기서 이제 사랑자비의 동기, 사랑자비의 동기가 우리가 개발해야 할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윤 선생님 아주 솔직하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하는 공부가 명상 공부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이런 공부를 명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명상은 우리 수행의 일부예요. 전체 수행의 전체 수행법의 일부입니다. 마음챙김도 있고 긍정심도 있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말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고 명상에만 빠지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집중 수행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명상 수행 이런 데 가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이 줄면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살면서 뭔가 좀 무력감, 우울감 그런 것을 경험하는 수가 그런 얘기를 종종 보고 해요.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수행에 있어서의 조화, 이 쓴다, 쉼, 봄, 씀, ROU라고 그랬죠? Resting, Observing, Using, ROU 모형이 조화롭게 추구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어디라고 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열흘 그렇게 리트리트를 갔다 오고 참 좋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좀 삶에 있어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일이 뭔가 허무하다든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보고하는 것을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쓴다, 긍정심리의 쓴다 수행, 긍정심리의 수행도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어, 네, 네, 다니엘님. 예, 제가 오래간만에,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그 어제, 제 네, 큰아이가 지금 유학생인데, 네, 이제 1년 만에 그 1년 동안 한국에서 인턴을 끝내고 이제 어제 다시 입국했거든요. 마지막 학년을 마치려고. 네, 네, 이제 공항에 이제 가던 길에 이제 갔다 오면서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이제 우연히 명상 얘기를 했는데, 네, 집사람이 이제 제가 명상을 해서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네, 네, 지켜봤죠. 제가 벌써 이제 저는 지금 한 2년 이제 좀 넘은 것 같은데 네, 네, 교수님 얘기하신 그 좀 집중 명상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왔고 10일짜리 뭐 이렇게.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거의 꾸준히 쉬지 않고 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하는데 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점은 자기가 봐도 훨씬 그 약간 평정심? 음, 옛날 과거보다 훨씬 마음의 어떤 이 음, 소위 얘기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컨트롤이 좀 되는 건 분명히 자기가 느낀대요. 참 좋은 음, 점 같은데 그 좀 안 좋은 거 아쉬운 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명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만 평안한 것 같지 주변에 있는 나나 아니면 뭐 저희 막내 아이나 큰애한테는 오히려 좀 신경을 덜 쓰는 느낌을 좀 받는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내가 음. 이제 그 교수님은 집사람 교수님도 좀 잘 아니까 교수님 네. 얘기는 결국은 그 마지막에 어떤 핵심? 그 궁극적인 거는 자비다. 어? 내가 아직은 수양이 부족해서 당신이나 집사람들, 아이들이 그렇게 예, 생각하는 거고 아마 내가 수양을 좀 더 하면 조금 더 네. 그 수양을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만 하면은 아마 내가 진짜 자비심이 생겨서 당신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고 이제 얘기를 마쳤는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느낀 게 야, 아직도 이 교수님들 얘기하시는 것 같이 명상이 사실 이 아시아에서 생긴 좋은 문화인데 그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어떤 명상 자체를 굉장히 낯설어하고 일부 음, 특정한 사람만 어떤 하는 어떤 행위, 음, 정신적인 문제가 네. 있는 사람만 어떤 하는 행위, 음, 우리 집사람은 저를 그렇게 지켜봤으면서도 그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어제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영국 의회가 열리기 전에 뭐온 국회의원이 다 5분 동안 명상을 하고 그 국회의회를 열 정도로 이렇게 네. 서구에서는 교판에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네. 웃었는데 아무튼 결론은 음, 좀 더 제가 수양을 좀 진지하게 해서 이 자비의 마음이 교수님이 올해 지금 들어서 계속 얘기하시는 그 자비의 마음이 좀 집사람도 전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들 우리 집 가족 모두 명상하는 그런 게 좀 네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그 용어에 있어서의 그 불명료함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명상으로 퉁친다든지 그러면서도 명상을 또 이런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전형적으로 명상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넓은 의미로 쓰는 명상하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는 명상을 명상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이제 마음챙김, 긍정심리를 나눠서 이 수행법, 이 수행의 유형 중에 하나로 명상을 보면 그 명상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이건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또 지금 또 길게 다루긴 그럽니다만 그게 인도 말로는 바와나라고 하는데 바와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말로 우리 말로 하면 마음 수행입니다. 영어로 cultivate 한다, cultivate 경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경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수양하는 거죠. 그 수양법 중에 명상법도 있고 마음 챙김법도 있고 긍정심리의 수행법도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게 이제 혼란이 돼서 마음을 이제 비우는 것만 하다 보면 편안해지고 그런데 뭔가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적극적으로 동기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게 이제 조화롭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중돼 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그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동기를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동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건강한 동기를 추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혜와 자비를 닦아 나가야죠. 이거는 물론 이 지혜와 자비를 닦는데 명상과
마음 챙김이 기반이 돼 줍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자비 수행을 하고 감사 수행을 하고 또 웰빙인지의 숙고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양성해가는 이런 수행을 이제 꾸준히 함께 해나가지 않게 되면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또 잘해봤자 뭐 우울은 경험하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만 갇혀 있고 더불어 사는 것에 취약하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이 점을 또 함께 생각한다면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명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심리의 수행을 포함한 이 종합적인 이 저희 MMPT에서 강조하는 이 삼각형 모형, 마음 수행의 세 가지, 쉰다, 본다, 쓴다의 명상의 기술, 마음 챙김의 기술, 긍정심리 기술을 조화롭게 추구하면은 명상에 대한 오해도 없고 또 이 명상, 수행 이것을 이 마음 공부죠. 이것을 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 구체적인 사례 말씀해 주셔서 다니엘님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올 초에 자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오늘 지금은 마음 챙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죠.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 챙김을 하는 요 복합적인 마음 챙김 명상,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 좀 다뤄왔죠. 여기서 우리가 0나 얘기도 했고요. 0나. 이 부분의 이해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다의 기술입니다. 본다. 이 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말로 하면 자신반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본다. 자신반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이게 티처들의 경우에도 이게 조금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음, 우리가 맛이라고 하자면 음, 건포도 명상을 하죠. 근데 그걸 건포도 마음챙김이라고도 하는데 건포도 마음챙김하고 건포도 명상은 달라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명상과 마음챙김을 좀 구분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건포도를 먹든지 뭘 먹든지 그 정신없이 먹어요. 얘기를 하면서 먹고 유튜브 보면서 먹고 신문 보면서 먹고 TV 보면서 먹고 이 제대로 여기에 건포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건포도에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이때 탑을 멈추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정보 처리자인데 탑다운 프로세서라고 그랬죠? 탑다운 프로세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탑, 이게 일종의 관이죠. 관, 뭐 스키마라고도 하고 욕구와 생각의 복합체들이죠. 이건 뭐 나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나들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봐요. 순수하게 못 봐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건포도에 대한 생각, 욕구 이런 걸로 봅니다. 근데 건포도 명상할 때는 가급적 물론 이제 뭐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마세요. 100%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포도에 대한 모든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비판단이라고도 하죠. 난저지멘탈이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탑을 쉬는 거예요. 쉰다, 명상을 쉰다죠. 이 탑을 쉬는 거예요. 이
명상. 이 탑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텀업 프로세싱이 좀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탑을 가지고 이 건포도를 경험한 거예요. 구성주의. 내가 갖고 있는 탑이 버무러져 가지고 경험되는 거죠. 근데 그걸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포도 맛을 건포도 이런 맛이 있었나? 그 새롭게 경험되죠. 말하자면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상하는 것은 주의를 집중하는데 이 베어 텐션이죠. 베어 텐션. 베어. 베어. 맨손 맨발 할 때 맨주의죠. 맨주의. 맨손 맨발 할 때. 뭐 장갑 끼지 않고 양말 신지 않은 맨손 맨발이에요. 퓨어하다. 퓨어하다의 순수한 거 좀 다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순수한 주의라고밖에 표현하기 어려운데 순수한 주의라고 하지만 배어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탑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탑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탑을 벗어놓은 내려놓은 그러한 주의죠. 마음 챙김은 아니에요. 마음 챙김은 내가 그 맛을 보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반조라 그랬죠? 자신반조. 마음 챙김은 베어, 메타, 어텐션. 메타가 들어가요. 베어가 들어가고. 베어 어텐션인데 메타 어텐션이죠. 건포도를 베어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안으로 마음 챙김. 이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네요. 그래도 뭐 저하고 뭐 2년, 3년 같이 하신 분들은 뭐 좀 익숙해지겠죠. 밖으로 마음 챙김 이렇게 돼요. 안으로 마음 챙김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맛,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뭐 시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죠. 또 뭐 혀에서 느껴지는 촉각 이런 촉감도 있고요. 그런 건포도의 경험,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있네. 이 마음 챙김을 하실 때 이게 좀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경험하고 있네. 내가 그게 무슨 맛이든, 그게 어떤 맛이든. 어쩌면 사람마다 뭐 미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건포도를 줘도 그 경험이 베어 텐션을 했다고 해도 그 미각 체계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경험하기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 맛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 달리 표현하면 내 의식 공간에 이러한 맛, 건포도를 먹을 때는 건포도의 맛이 나타나고 복숭아를 먹을 때는 복숭아의 맛이 나타나고 사과를 먹을 때는 사과의 맛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경험이에요. 아,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맛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게 안으로 마음 챙김이라면 밖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밖으로 마음 챙김입니다. 뭐죠? 먹고 있네. 내가 먹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이러이러한 맛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아. 맛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아. 또 내가 지금 먹고 있음을 알아. 이게 마음 챙김입니다. 맛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달라요. 예를 들면 와인을 경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동네 슈퍼에서 산 와인을 벌컥 마시는 때와 그 와인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주면서 이게 좀 프랑스에서 온 건데
오, 이거 한 병에 100만 원은 넘어. 이거 한 잔도 아마 10만 원은 될 걸. 아, 뭐 어디 어느 지방에서 온 대단한 와인이야. 그러면 그냥 벌컥 마시진 않겠죠. 이렇게 잔에 있는 모양도 볼 것이고 색깔도 보고 저 보면서 냄새도 맡고 입에 살짝 대고 넣어보고 굴려보고 주의를 최대한 기울이겠죠. 아주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겠죠. 상당히 명상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믈리에가 있다고 합시다. 와인 소믈리에. 와인 소믈리에는 어떨까요? 그것도 물론 초보 와인 소믈리에와 엑스퍼트 와인 소믈리에가 좀 다를지 모르죠. 초보 와인 소믈리에의 경우에는 어쩌면 명상적이기보다는 분석적일 것 같아요. 아, 이건 지금 어느 지방에서 나온 포도 같은데, 아, 이거는 대략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등등. 뭐 우리 일반인보다 또 맛을 정교하게 분류하겠죠. 그 사람의 그 미각에 대한 체계가 더 스키마가 더 발달돼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상당히 그 뭐 엑스퍼트 수준에 간 분이라면 좀 그런 분석적이지 않고 거의 직관적일 정도로 그런 처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맛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거는 맛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그거를 세세하게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소믈리에보다 떨어지겠죠. 그러나 과연 소믈리에가 마음 챙김을 했느냐? 그건 또 별 문제입니다. 우리가 와인의 맛에 있어서는 소믈리에보다도 더 그렇게 명료하게 더 세세하게 그렇게 경험하지는 못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 챙김은 소믈리에보다도 더 잘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맛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 내가 이러이러한 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냥 맛보면 되지. 그 일본 사람 나오는 고독한 미식가 보면 아주 맛있게 잘도 먹더만요. 물론 그 사람이 마음 챙김 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먹으면 됐지. 뭐하러 이렇게 마음 챙기까지 합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당한 질문일 수도 있죠. 마음 챙김은 나에 대한 객관화입니다. 나에 대한 객관화. 그래서 이거 알고 보면은 또 이렇게 함부로 덤벼들지 못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에 대한 객관화입니다. 나에 대한 객관화가 뭔가요? 강하게 표현하면 나를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죠. 이 컵처럼요. 나를 컵처럼 대할 수 있는가? 나락을 때 크게 나누면 내 몸과 마음이죠. 내 몸을 하나의 이 볼펜처럼 대상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음, 그건 또 다른 실력이죠. 내 몸을 몸으로 볼 수 있는 거. 나라고 하는 동일시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몸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음 챙김을 뭐 조금 수행했다고 해서 몸이 그렇게 객관화되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몸이 뭐
너무 뭐 해리 반응처럼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요. 내 몸을 객관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객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 생각, 그런 것들을 마치 볼펜을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죠. 말은 쉽죠. 네.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욕구가 없으면 경험할 수 없죠. 기본이 욕구잖아요. 동기. 동기가 없다면 정서는 없습니다. 정서는 동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바로메터 중에 하나죠. 근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는데 불안이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게 없는데 우울함이 있을까요? 바라는 게 없는데 화가, 분노가 있을까요? 그 바라는 욕구와 아주 딱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것과 딱 붙어지네요. 딱 붙어서. 왜냐하면 그 동일시되어 있으니까요. 그 욕구 생각에 동일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욕구의 상태가 감정이고요. 그런데 마음 챙김을 하면요. 그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욕구가,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볼펜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간이 마음 챙김을 하는 적어도 현대인들이 마음 챙김을 하는 이유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죠. 우울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분노나 이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치료법으로 상당 기법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는 거죠. 활동일시하는 힘이죠. 불안과 동일시해서 불안해서 모든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그랬는데 불안을 보는 거잖아요. 불안을. 정서를 하나하나 뭐 정서 카드 가지고 다 나열해도 마음 챙기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서를 하나하나 세분해 가지고는 뭐 남편하고 싸우는데 써먹는다거나 옆에 동료하고 싸우는데 써먹는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내 정서가 이런데 이런데 이런 거 이래서 이래고 뭐 또 상대방 정서를 이렇게 어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하고는 마음 챙김하고는 다른 거죠. 정서를 잘 볼 수 있다는 거하고 그걸 마음 챙김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볼 수 있어야 돼요. 을 보는 겁니다. 마음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마음 챙김, 밖으로 마음 챙김. 그런데 이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하는 마음 챙김 명상은요. 뭐가 독특하냐면 마음사의 이론과 관련지어서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 이 MMPT 마음 공부에서 마음사회 이론이 갖고 있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마음사의 이론만 잘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해도 상당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치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사 이론만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줄 알아도 말이죠. 보세요. 마음사 이론하고 마음 챙김은 서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돕는 관계에 있어요. 마음사 이론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음 챙김도 잘 안 됩니다. 나를 보는 건데 내 안에 부정적인 모습들이 올라왔을 때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보죠. 부정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하는 게 강한데 말이죠. 근데 마음사 이론을 잘 배우고 나면 내 안에 다양한 나들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잘난 나들도 있지만 못난 나들도 있고 아주 선한 나들도 있지만 악한 나들도 있고요.
그거를 다 n분의 1로 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들로 볼 줄 아는 거. 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베어 메타 어텐션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나눠서 본다. 본다. 일종의 해체죠. 이 대념체경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요. 곡식 자루에 여러 곡식이 들어 있는데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귀리는 귀리대로 각각의 곡식들을 나누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챙김 한다고 그럴 때는 이제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화가 날 때 화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몸에서 어깨가 딱딱해지고 손발이 힘이 들어가고 차가워지고 머리에서 열이 느껴지고 이렇게 그 감각으로 몸에서 감각으로 나타나고 그때 이런 생각이 이럴 수도 있나 저럴 수 있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고함을 지르거나 문을 콱 닫거나 이런 그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나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화를 덩어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경험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 해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활동일시도 훨씬 잘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집착이 좀 노연하죠. 그전에는 그게 나였기 때문에 그게 집착한다는 거죠. 같은 얘기죠. 동일시한다. 집착한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근데 그걸로부터 떨어지게 되잖아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여기에 긍정심리 수행법은 아직 없어요. 다만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겠죠. 나를 보는 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늘 자기를 볼 때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할 수도 있어요. 마음 챙김과 마음사 이론을 잘 공부하신 분은 지금 내가 불안한 어떤 뭘 바라는 나가 지금 올라와 있구나. 뭐뭐를 바라는 나가 지금 결과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동기 좌절 예상을 하는 이런 나가 올라와 있구나. 이거를 바라는 내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굉장히 바라고 있구나. 이걸 바라는 나가 있구나. 그 바라는 나는 왜 그걸 바라는가 또 숙고해 볼 줄 알게 되겠죠. 그런 걸로 가게 되면 이 긍정심리에 쓴다로 갑니다. 욕구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우리 인지작용을 그 인간의 인지라는 것은 굉장히 진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발전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물론 그걸 잘못 써서 그 생각 때문에 고통도 받습니다만 생각을 잘하는 숙고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들을 그 위계들을 그 심층적인 구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마음 챙김도 이제 함께 이제 음, 협조를 하게 되면서 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모르던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모르던 나를 알게 됩니다. 평소에 있기는 있었는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죠. 그 나를 알게 돼요.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나. 이를 닦든지 호흡 명상을 하든지 걷기 명상하든지 요리 명상을 하고 있든지 설거지 명상하고 있든지 그 생각이 비워졌을 때 살아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그 살아 있고 깨어 있음, 존재함. 분명히 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쪼잔한 납니까? 관대한 납니까? 불안해하는 납니까? 뭐 분노하는 납니까? 뭘 바라는 나입니까?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입니까?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울의 0점과 같다. 마음 저울의 0점과 같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도 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를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안 되면 다음에 또 얘기하죠. 뭐 그것 그것과 0.나 좀 구분 좀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0.나는 내가 자각할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어. 뭔가 좀 평온한, 고요한 그런 상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무엇이 알아요? 아는 놈이 있죠. 아는 놈. 여러분 짜증날 때, 아, 짜증나! 그럴 때, 짜증나! 누가 알고 있죠? 아는 놈이 있죠. 여러분 짜증을 느끼니까 짜증나라,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음 챙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까, 짜증나는 것을 아니까, 알아차리니까 짜증나라고 소리치는 거죠. 마음 챙김은 없어요. 근데 아는 나가 있잖아. 누가 알죠? 여기 볼펜이 있다고 우리가 볼펜을 보나요? 볼펜을 보는 내가 있으니까 볼펜을 보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프로를 해요. 응? 요즘 어, 그 젊은이들 나와서 하는 프로 있어요. 그 저 뭐야 그 서로 사귀는 프로인데 그 나는 솔로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나는 솔로. 근데 그 텔레비전이 자기가 지금 나는 솔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그 텔레비전이 나는 솔로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소리도 내주고 있고 화면도 보여주고 있고 그 텔레비전이 자기가 그런 나는 솔로다를 보고 듣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보면은 보고 듣잖아요. 무엇이 보고 듣나요? 여러분이 분노할 때 분노를 경험하죠? 누가 경험하나요? 여러분이 불안할 때 불안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경험해요? 누가? 그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있,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분명히 있으니까 경험하니까요. 근데 그 있다고 하기에는 뭐를 설명하거나 뭐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으니 있다는 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언어 도단이죠. 언어 도단입니다. 그건.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좀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다루는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유튜브 조회수도 다른 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음, 또 보시겠죠. 오늘 제가 요 끝나고 바로 그 다음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다른 때보다 어, 길게 못하고 조금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누가 경험하느냐. 경험하는 놈이 있죠. 근데 그게 뭡니까? 알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하면 그건 대상인데 음. 그것이 내가 0.나일 때는 0.나인 줄 알아. 내가 50kg 올려놓은 불안 상태일 때는 불안 상태인 줄 알아. 내가 80kg 올려놓은 우울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80kg 올려놓은 줄 알아. 우울인 줄 알아. 그것이 내가 기쁠 때는 기쁜 줄 알고 슬플 때는 슬플 줄 아는 그놈이 있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 안에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희가 벌써 이 마음 공부를 한 2, 3년, 3년 되나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어드밴스된 말씀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한번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별빛님, 최근 관심 가는 영역이었습니까? 잘 됐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고 말씀 나누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들, 듣는 놈이 있죠? 음, 텔레비전은 다 보여줘도 텔레비 스스로가 그걸 보여주는, 경험하지는 못하죠. 태양이 저녁 노을을 만들 때 그 태양이 자기가 저녁 노을을 만드는 줄 알까요? 우리가 없다면 저녁 노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있을까요? 누가 볼까요? 아니, 무엇이 보고 있을까요? 예고편만 드리면 그걸 부처님 성품이라고도 하고 그걸 하나님 자리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분 명상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고 그다음에 채팅창에 뭘 좀 궁금하시거나 뭐 소감 있으시면 써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분 정도 채팅창 네, 소감 말씀 보고 다음에 제가 또 강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별빛님은 공부가 많이 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기다려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좀 그런 마음도 있긴 한데요. 네. 네, 피드백 뭐 필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이런 얘기는 아유 뭐 이런 얘기는 별 재미없다 뭐 그러시면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또 좀 그런 것을 또 좀 피드백 삼겠습니다. 1분 후에 닫겠습니다. 네, 어렵기도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지금 잘 됐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음. 네, 자기 객관화 중요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게 사실은 치유이기도 해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게 성장이고 치유이고. 네. 홍 선생님, 나를 보는 무엇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무엇이 볼까요? 무엇이 들을까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누가 알까요? 욕구가 일어나면 욕구가 일어난 줄 누가 알까요?
아는 무엇이 있죠. 네. 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선생님들, 조금 더워졌습니다만 늘 마음을 시원하게 또 한 주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